자, 리드 스크류를 지금 끝냈고, 뭡니까? 우리가 가이드 축을 이제 마저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가이드 축에서는 어제 우리가 주의해야 했던 건 뭐였습니까? 과제 도면에서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암나사부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축형상이고, 그렇다면은, 반대편 축의 끝단에다가 센터 구멍에 대한 표식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또는 반드시 센터 구멍을 남긴다, 아니면 아무 표시 안 하고 상관없음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걸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가이드 축의 오른쪽 끝단을 보면은 얘는 순화사가 나 있는 자리예요. 그죠? 여기는 센터 구멍 표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쪽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센터 구멍 표식이 반드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센터 구멍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선반이 있고, 선반에서도 심압대가 있으면서 여기에 척이 이렇게 달려 있고, 주축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회전을 할 때 요 사이에 원통형으로 가공물이 끼워지는데, 요 원통형 가공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원통형상의 축에다가 요런 데다가 안에다가 요렇게 뾰족하게 60도 기울어지는 거를 만들어 놔서 심압대 같은 것들을, 선반의 심압대와 같은 부분이 여기 꽂혀지게 해주는 것을 센터 구멍이라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여기에 나사산을 만들다 보면 가뜩이나 이게 지름이 작은 축이기 때문에 나사산을 내다 보면 여기에 센터 구멍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순화사 가공할 때 망가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여기를 센 물로 메꿔버리고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요 표시로 가자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맨 마지막 KS 기계제도 맨 마지막에서 하나 둘 셋 넷쯤에 요 페이지에는 센터 구멍 유형들이 47항에 여러 개가 있죠. 요거 중에 우리가 가장 보기 편한 게 A형이잖아요. A형에서 호칭 지름 D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깥 지름 D 요것이 얼마가 나오느냐, 요거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바깥 지름 D가 4.25로 되게 했고 호칭 지름이 2가 되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덧대서 한번 그려볼게요. 요 D가 4.25가 된다. 우리 가이드 축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4.25가 되고 여기쯤에서 이렇게 나사 가공을 한다 이거예요. 순화사로 가공을 한다 이거예요. 이럴 때 여기 호칭 지름은 M8이었으니까 호칭 지름은 8이 되겠죠. 8파이가 되겠죠. 근데 가는 나사 피치값 1인 것으로 썼기 때문에 안찌름은 6파이보다 작을 거예요. 5.62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안찌름, 즉 골지름, 나사의 골지름은 5점 몇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4.25하고 반지름으로 요 틈새가 되게 작죠. 나사 가공할 때 여기 좁은 간격이 좁은 여기가 파손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 구멍을 여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쇳물을 붓거나 해가지고 메꿔버릴 수가 있겠죠. 용접기로 갖다가 쇳물을 녹여가지고 비드를 녹여서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표시하는 것이 이런 표시이죠. 반드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요런 기호는 어디 있다고요? 사파랑에 있어요.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센터 구멍 흔적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남겨둔다. 아무 표시 없는 거는 상관없다. 남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상관없다. 자,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뭡니까? 이쪽에 암나사 했을 때 천상 암나사 때문에 센터 구멍 흔적은 남아 있을 것인데 없어져도 상관은 없지만 반대편에 이렇게 순화사가 표시가 돼 있다면 이거 반드시 없앤다. 요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축에 순화사가 나 있는 게 요게 또 순화사가 나 있죠. 얘는 사다리꼴 나사예요. 동력 전달을 해야 되죠. 얘는 핸들을 돌렸을 때 힘을 전달해서 이동조가 왔다 갔다 하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동력 전달용으로 사다리꼴 나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드 스크류는 TR 14 피치값 2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동력 전달용 나사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요쪽도 만일에 센터 구멍이 있었으면은 여기도 센터 구멍이 있었으면은 나사 가공할 때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죠? 요쪽은 상관없죠. 요쪽은 그죠? 뭐 핸들만 끼워 놓게 생크 형상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우측은. 요쪽은 상관없어요. 요쪽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리드 스크류 도면 봤을 때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작은 걸로 조절해 놨죠. 이거 이렇게 5.3이라는 게 뭡니까? 바깥 지름 여기 D가 5.3이 되는 거예요. 5.3. 어제 봤을 때 골지름이 사다리꼴 나사의 이 골지름이 12파이였던가 그렇죠? 12파이였던가 그래요. 자, 12파이에서 5.3인가 이거를 빼봐야 6.7밖에 안 나오고 요 틈새가 6.7이니까 3점 몇 이렇게밖에 이 간격이 안 생겨요. 이거 가공하면은 이 센터 구멍 흔적 때문에 센터 구멍 요거 때문에 여기가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어떤 표식으로 바꿨어요?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요런 표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뭐 기아공차로 바로 가도 되는데 센터 구멍에 대한 주소를 자꾸 보게 되니까 요게 뭔가 혹시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가이드 축에서 이쪽은 센터 구멍 흔적 남아 있었고 이쪽에는 나사 가공을 순나사 가공을 할 때 센터 구멍 흔적이 있으면 가공을 할 때 안 좋으니까 남겨두면 안 되겠다. 아사리 이렇게 바꿔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오늘 봐야 되는 기아공차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요 화면보다 가이드 축을 사용할 때 가이드 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동조가 타고 다니는 역할을 하죠. 슬라이딩, 끼워 맞춤 일어나면서 슬라이딩, 마찰 운동하네. 그죠? 그래서 요 원통에다가 요 가이드 축의 요 원통면 요거 12파이였을 텐데 이 12파이에다가 거칠기 뭐로 적용해 놨어요? 여러분 캐드 도면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거칠기 Y 여기 적용해 놨어요. 12파이에다가
그죠? 얘는 12파이에다가 거칠기 y를 이렇게 적용해 놓은 이유가 마찰 운동을 하는 자리, 끼워 맞춤이 있고 마찰 운동을 하는 자리라서 거칠기 y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여기 y가 적용된 이유.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요 구멍 가이드 축이 뭡니까? 고정조에 끼워 맞춰지는 요 구멍, 요거 고정조에는 8파이고 가이드 축에는 파이 8 H6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해놨죠? 근데 여기에다가 M8 곱하기 1, 즉 피치값 1, 요거 또 따로 표시해 놓은 이유 어제 이야기했죠? 나사에 대한 값만 표시하면 안 돼요. 끼워 맞춤도 마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 8 H6 헐거운 끼워 맞춤, 축의 헐거운 끼워 맞춤 요거도 마저 적용하느라 치수가 2번 들어간 거예요. 중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끼워 맞춤이 표시된 게 2자리네. 그죠? 2자리가 끼워 맞춤이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마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요거 가이드 축이 원통면에다가 원통도 공차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거 그냥 원주 흔들림으로 갈게요. 어디에 놨노? 요건 하다 말았나? 여기 있죠. 자, 요거에다가 뭡니까? 8파이 쪽에다가는 원주 흔들림을 잡아놨고 원통 형상에 이렇게 끼워 맞춤이 일어나면서 마찰이 됐다 했을 때 요럴 때 요거 온흔들림 적용해도 이게 딱 적합한 예예요. 온흔들림 적용할 때도 딱 적합한 예예요. 온흔들림을 주로 어떨 때 우리가 봤냐면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요런 데에다가는 원주 흔들림 했지만 요 측면 쪽에다가는 온흔들림을 많이 해설을 하긴 했어요. 온흔들림이 기하공차 적용된 예를 실기실무 이론서 같은 데 보시면은 원통의 측면 형상 마찰 운동이 일어나는 요런 자리에다가 온흔들림을 적용한 거 기하공차 적용 예 실제 도면에 적용된 기하공차의 예라고 해서 실기실무 이론서 같은 데 살펴보면 원통의 측면에다가 온흔들림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도 하지만 요것처럼 마찰 운동이 일어난 요런 자리에다가 온흔들림을 적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요런 경우도 가능해요. 요거를 원통도 공차만 적용한다 요렇게 보지 마시고 요거는 온흔들림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온흔들림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거. 두 가지 요거 확인하셨나요? 기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로 와서 일단은 이거 데이텀을 잡는데 데이텀 잡을 때 요런 식으로 잡는 거 요거 보이나요? 데이텀이 요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표시되게 하는 거 요거 오늘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나? 요렇게 하는 거 한번 볼 테니까요. 요거는 큐리더로 새로 만드는 게 편해요. 익스플로드 하지 않고 요거를 그냥 만드는 게 좋아요. 익스플로드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요거 데이텀 잡는 거부터 할 텐데, 자, 이건 왜냐면은 요 센터 구멍으로 생긴 요 원통 깔때기처럼 생긴 여기를 측정할 때 어떤 구속구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요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데이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큐리더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큐리더에서 설정으로 가서 화살촉 있죠? 화살촉의 모양을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다시 바꿀게요.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꾸고, 자, 데이텀을 갖다가 이 짝에다가 한번 대충 찍어 놓을게요. 근처점 NEA 해가지고 요 보조선에 한번 찍었어요? 찍었나요? 그러고 이거 한 방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점을 대충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찍지 말고 바로 엔터해서 F였죠? F. 데이텀 F 이렇게 넣었죠? F 맞나? 이 F 맞네. 자, 이렇게 F가 들어갔으면 기입트를 얘를 클릭할게요. 클릭해서 요거 살짝 움직여줘요. 자, 맞춰졌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큐리더 들어갈 때 첫 번째 점을 아예 치수 보조선에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치수 보조선에 아예 처음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은 대충 찍어서 세 번째 점은 그냥 엔터 바로 갑니다. 데이텀 F. 어머, 너무 깔끔하게 잡혔네. 자, 이렇게 점을 클릭해서 요거 기하공차 기입틀 점을 클릭해서 요 위치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F 잡았고, 그랬을 때 요쪽 끝은 축선으로 가야 되겠네요. 축선을 요거 좀 늘려줄게요. 요쪽으로 중심선을 늘려줄게요. 요것도 축을 클릭해서 이쪽으로 쭉 늘렸어요. 요럴 때는 요쪽에서 요거 깔때기 형상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센터 구멍의 바깥지름 뒤에 해당하는 원뿔 홈을 기준으로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쪽에 가는 데이텀은 중심축이라서 얘가 서로 달라야 되겠죠. F담이 뭔가요? 요게 되겠네요. FG가 되겠네요. 그렇죠? F담에 G, EFG. G가 되겠죠. 자, 요거는 카피해서 가져오도록 합시다. 요거를 알파벳 E로 썼던 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요거는 알파벳 G 바꿔놓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잡아야 될 거는 12G6 요거에다가 온흔들림 잡는데, 온흔들림의 경우도 12파이 지름 기준으로 본단 말이죠. 지름 기준으로 봐요. 얘도 런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상을 벗어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얘도 12G6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온흔들림 요거도 그렇고 런아웃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요거도 12파이기 때문에 이거도 10초가 12이야, 18이야. 그래가지고 요 값을 그대로 0.008 요걸 그대로 참고해 오면 되겠네요. 그죠? 리드 스크류에서 썼던 거.
자, 그러면 요거를 카피해 놓고 편집을 좀 해 봅시다. 요렇게 놔두고 편집을 하는데 요거 어떻게 할 거냐면 기하공차 기입툴 제가 클릭했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꼭지점 요거 요렇게 클릭해서 싹 오른쪽으로 제껴버려요. 그럼 지시선의 방향이 달라지죠. 요렇게 바뀌었나요? 그러면은 끝점만 스트레치로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겠어요. 스트레치로 요거 조절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 값을 조절해 봅시다. 어디 요 정도로 놔두고 잘 보이게. 자, 더블 클릭해서 얘는 오는 들림으로 가는데 데이텀은 F-G 요렇게 간다. 요거 F-G라는 건 뭐예요? 동시에 이거 데이텀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형태는 다르지만 한꺼번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뭡니까? F 따로 G 따로 해주면 아예 별개의 데이텀들로 생각한다는 거가 돼버려요. 기준을 동시에 사용한다. 요럴 때는 F-G 요런 식으로 기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요 끝점을 잡아가지고 12G6에다가 얘를 맞춰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마찰 운동하는 자리에 오는 들림 공차 요런 거 적용해도 적합하다는 거. 요거 그냥 원통도 공차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원송도 공차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럴 때는 뭡니까? 차라리 오는 들림으로 적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러면 요쪽에 거는 이 파이 8H6은 10초가 18 이하 같이 적용되는 0.008 이거 같이 적용되는 거죠. 원주 흔들림. 뭔 말이냐면 IT 공차표 보기 귀찮아서 그냥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미안합니다. IT 공차표 다시 띄워놓고 이야기할게요. 10초가 18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8파이도 아니구나. 6초가 10 이하 여기에 8파이가 포함이 되죠. 틀릴 뻔했네. 6 마이크로메타예요. 그죠? 0.006으로 봐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거 확인 안 했으면 틀린 거로 계속 작성할 뻔했어요. 미안. 10초가 18 이하는 0.008이었지만 8파이 자리는 6초가 10 이하로 봐가지고 6 마이크로메타 0.006으로 봐야겠네요. 요거 카피해서 쓸 건데 값만 좀 조절하고 공차 종류 기호 조절하고 해서 씁시다. 일단 얘는 어느 쪽에다 넣는 게 좋을까? 참 요거 좀 그러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카피해서 요쪽으로 요렇게 당겨 놨어요. 뭐 카피했어요? 저는 지시선 빼고 공차 기입 틀만 카피해서 요렇게 가져오고 있어요. 요렇게도 돼요. 공차 기입 틀만 선택했어요. 카피할 때. 다시 카피할 때 얘만 요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또 다른 명령어가 있어요. 톨러런스라는 명령을 쓰면 톨러런스 명령을 쓰면 아예 공차 기입 틀만 바로 기입하는 명령이 실행이 돼요. TOL 하면 아시겠죠? 요거처럼 하는 결과예요. 자, 이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제가 값을 바꿀 건데
얘는 원주 흔들림으로 바꾸고 0.006으로 가고 뭐 데이터는 같이 쓰고요. 이렇게 바꿨죠. 요거를 지시선을 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8파이 H6 여기에다가 기하공차 값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요럴 때 가는 실선을 조그맣게 추가해 놓고 여기에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하려고 얘만 카피한 거예요. 그러면 가는 실선을 추가해 줍시다. 이렇게 싹 추가해 놓고 여기에다가 얘를 무브해서 이렇게 정렬했어요. 요거는 만일에 뭐 편집하거나 자리를 이동하거나 그럴 때 가는 실선을 그려놓고 썼기 때문에 얘네들은 편집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주의를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세이브 해주시기 바랍니다.